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태윤입니다. 네, 합격 설명회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부터 제가, 우리 최시원 팀에서 최진호 선생님과 함께 이제 영어학을 같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 1주차 자료를 먼저 잠깐 보고,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우리 기본 심화 A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첫 페이지에는 1, 2월 기본 심화 A 강의 계획이 나와 있고요. 요건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바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그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오케이. 제가 작년 11월 중순까지 이제 그 시험 보기 한 주 전까지 강의를 하고, 오래간만에 또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되니까 조금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는데 또 긴장도 되네요. 아무튼 조금 워밍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태원 영어와 연간 강의 계획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4일 동안 계속 수업이 있죠. 그래서 수요일은 최시원 그 교수님께서 교육론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김수아 교수님께서 일반 영어 문학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최진호 교수님께서 영어학 강의를 하시는데, 뭐 통사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의문론, 통사론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영어학 전체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 강의 신청하실 때 그 최진호 반하고 이렇게 이제 또 이태원 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단과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수강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적으로 이렇게 기본 강의하고 이제 뭐 원서 강의 이렇게 나눠서 또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심화 그 우리가 이제 1, 2월에는 A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 시간이 그 1, 2월 기본 심화 A 과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부터 13시 까지 이렇게 3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연간 그 강의 계획을 보면은 크게 이제 기본 강의하고 원서 특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1월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그 강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그 이태원 영어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최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진호 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자 이제 영어학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건 이제 팀 티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물론 1월부터 6월까지도 각각의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그 팀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는 저희는 그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과목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특강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최준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잠깐 보시면 1, 2월에는 그 신텍스를 제가 합니다. 신텍스를 하고, 물론 이제 그 최준호 선생님도 이제 원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의문론 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 신텍스, 7, 8월에 신텍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서 강의는 크게 이제 그 4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2월에 제가 이제 기본 심화 A 과정이 의문론하고 그 다음에 형태론, 의미론, 화형론 4개 영역을 이제 그 A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게 1, 2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 기본 과정에서 기본 심화 B 해가지고 그 학교용법과 통사론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보통 이제 최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1, 2월에 전 영역을 다 하죠. 그래서 아마 이 기본반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3, 4월에 심화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예 1, 2월에 A 교재, 그 다음에 3, 4월에 B 교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1, 2월은 의문론, 형태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텍스는 그럼 안 하냐, 뭐 이런 뜻 그 주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서 과정에서는 신텍스에 이제 그 중요한 원서 3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syntax and argumentation, 여러분이 아마 시날뷰라고 이렇게 그 애칭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그 다음에 그 앤드류 카니의 이제 신텍스, 이렇게 세 권이 이제 그 기본부터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 2월, 그 다음에 5, 6, 7, 8월 이렇게 세 권을 그 통사론 원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통사론 좀 어렵죠, 여러분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권을 연속적으로 그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 같은 경우도 여러 그 원서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서답형 유형에서 출제 그 경향을 보면 소위 말하면 AEP라고 해서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 거의 90% 이상이 출제가 됐죠. 제가 기획특강에서 거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그 출제 원리를 파악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의문론은 요 한 권이면 가능합니다. 기본 교재 A하고 기본 심화 A 교재하고 요 Applied English Phonology 원서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서 특강은 이렇게 4권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보통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 뭐 최종 모의고사 해서 요거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9, 10월에도 특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1월에도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9, 10월은 보통 이제 문제풀이를 A, B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7, 8월에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원서 특강을 이제 4권을 이제 이어서 하다 보니까 9, 10월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역형 문제풀이 A, B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또 그 방법이기 때문에 9, 10월에 아마 노량진에서 처음 이렇게 그 문제풀이를 9, 10월에 같이 넣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는 이제 그 마지막 그 단계로 마무리 학습을 이렇게 또 특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3HWS 학습법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임용 지금 7년 차인데, 여기 노량진에서 4년은 저 UET 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년은 여기 그 아모르 IT층에서 이제 이태원 영어학으로 이제 단과를 운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시원 팀에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1년의 커리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물론 이거는 좀 더 이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내가 걸어가야 할 여정을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방식으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머리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온몸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몸 학습법이야. 사실은 전신 학습법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그 차원인데, 그래서 이거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3HWS 학습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5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아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내가 직접 느껴야 되죠, 그죠?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느끼고, 그 느낀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내가 어느 정도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겠고, 그런 이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익히는 그러한 그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예측한다, 그 예지 학습이라고 제가 명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요 아는 단계가 바로 머리로 공부하는 단계죠. 이론 학습을 하는 단계가 1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이성 학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 영어를 공부하면서 특히 교수법이라든가 뭐 영어학 같은 경우는 낯선 개념이나 용어들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이론 학습을, 티오리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죽으나 사나 앉아서 머리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요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공부한 것을 가슴으로 내려야 되죠. 머리는 여기 있고 가슴은 여기 있는데 가슴으로 끌어올리려면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이라는 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개월의 기출 분석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감성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가슴으로 내가 이제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 가슴. 우리는 써내야 되잖아요. 그죠? 답안지에다 써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습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7, 8월 과정에서도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그 시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영역별로 출제를 하지만,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지를 내가 느껴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손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결실을 한번 이제 그 맺어보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은 홀바디예요. 그동안 머리, 가슴, 손으로 이제 그 학습했던 것들을 온몸으로 익히는 과정이죠. 어때요? 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그 1년 커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소위 실전 모의고사 9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했던 거, 가슴으로 내가 체험했던 거, 그 다음에 손으로 연습했던 거, 이런 것들을 온전히 온몸으로 다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사실은 요 7월부터 10월까지 모의고사 성적으로 나타나요. 내 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센스예요. 센스. 우리 식센스, 육감으로 공부하라 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면 설렘이 이제 그 올라옵니다. 그런 설렘을 가지고 마무리를 이제 11월 한 달 동안은 보통 이제 3회나 4회 정도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풀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몸으로 그동안 익혔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단계가 바로 이제 마지막 그 여기 예지학습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H, WS. 요거는 이제 알지자고, 요거는 느낄 감자고, 요거는 열매 실자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익힐 습자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런 그 러닝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프랙티스하는 그런 경우고, 요거는 예측 프레딕트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굉장히 그 뭔가 그 나머지 11월 한 3주, 4주 정도를 버틸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기대감과 설렘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습법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1년 커리를 간다는 거.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학원 커리를 따라가는 거, 막연하게 내 계획대로 가는 것보다는 내 몸이 어떻게 이 1년 과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그 교육론이라든가 교수법이라든가 교육론 교수법 뭐 같은 말을 듣고 일반 교육학에서도 이러한 그 학습 그 스트래터지라는 게 있죠. 그죠? 메서드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적용할 수 있어야 1년을 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제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팀에서는 팀 카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김수환 선생님하고 최시원 선생님이 이제 카페를 이제 같이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최진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각각 그 별개의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영화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 카페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서 거기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또 짤강 영상도 올해부터는 이제 선보이려고 하니까 반드시 가입하셔서 그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영어학이지만 영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공 영어에서 차지하는 영어학의 어떤 비중, 그죠? 우리가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울 때 기출 분석을 통해서 시간 안배라든가 나름대로의 이제 그 학습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별 출제 빈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크게 과목은 지금은 이제 듣기 평가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서답형으로 유형이 바뀐 지 벌써 그 7년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한 그런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영어하고 문학을 하나로 보통 이렇게 묶죠. 왜냐하면 한 강사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소위 교수법 또는 교육론 그 전공 교육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학 이렇게 이제 세 과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은 그 연도별로 그 출제 비중을 제가 쭉 수치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다 일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제가 숫자가 잘못돼서 조금 이제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 설명에 나갔던 자료는 약간 그 수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 수정해서 다시 이제 그 올려는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세요. 그 2020년도를 보면은 일반 문학 같은 경우에 40%, 이건 이례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이 3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바뀐 거예요. 교수법하고 일반 문학이 이렇게 서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뭐 글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영어학 같은 경우는 큰 그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그 출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 영어 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를 평균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자, 영어학이 여기 있죠. 보통 문항은 22문항에서 뭐 23문항 이렇게 이제 논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술형이 늘어나고 기입형이 줄어들면서 23문항이 됐죠. 그죠? 그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수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35%에서 40%. 이게 평가 기준에도 나와 있고요. 출제 그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어학이 30%인데 25%에서 30% 정도. 근데 일반 영어하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25%에서 30% 정도면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실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전체를 다 평균적으로 내보면 그리고 문항수로 따지면 영어학 같은 경우는 6문항에서 7문항 정도 되고요. 한 문항 정도나 두 문항 정도는 교수법이나 일반 영어하고 이렇게 좀 더 연계된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중도 이제 알고 이거를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그 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대충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출제 비중은 그렇고, 보통 교수법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쉽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답형 유형에서는. 그래서 누구나 여기는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영어학에서 이제 5점짜리가 이제 의문론이나 통사론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그게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 조금 쉽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영어학의 어떤 그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영어나 문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출제 비중이 좀 이제 그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높아졌어요. 이게 업앤다운이라는 게 우리 인생함이 있는 게 아니라 출제 경향에도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올해 여기에도 이게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문이 전체적으로 길어지고 좀 시간의 안배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그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분들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지문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독해 능력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영어 쪽에 어떤 그 기반을 둔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반 영어로 하는 것이 뭐 몇 개월 만에 그 실력을 확 이렇게 그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일반이란 말이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차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교수법이나 영어학에서 여기가 좀 약하다면 이쪽을 좀 더 공략을 해서 이제 그 커리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 전체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 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역을 크게 저는 이제 그 7개로 구분을 이제 했는데 의문론, 형태론, 문법, 여기서 학교문법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사론, 의미, 화용, 사회언어학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언어학은 뭐 크게 보면 일반 언어학의 한 또 그 포함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언어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A, B 교재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A 교재에서는 의문론 형태론하고 의미, 화용, 여기 이제 그 사회언어학까지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출제 빈도가 이거는 거의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거기 프락스믹스라든가 유피미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요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그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양대산맥으로 구분하면은 그 교재로는 A, B 교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론 형태론이 전체적으로 의미로 화용론까지 포함해서 한 50%. 그 다음에 이제 문법, 학교 문법하고 통사론이 한 50%. 뭐 실제는 조금 더 한 55% 이렇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크게 뭐 자기가 이제 어느 쪽이 좀 강하고 약한 거를 이제 스스로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지혜. 제가 영어 과목을 하면서도 참 좀 오지랖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고민으로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임용시험을 위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지혜가 뭘까? 뭐 각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7가지를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카페에도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내용이 거기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주차는 첫 번째 학습 계획을 시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세워라. 요거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요번 주는 요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학습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된 분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다는 건 없어요. 가면서 수정 보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질러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획을 세워놓고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계획보다는 실천을 먼저 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계획이 있어서 왔겠지만 그러면서 또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자신의 길을 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세워라. 자, 그것을 내용을 보면 1년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우리가 1년 과정에서 아까 이 G라는 게 있어. 지혜.
이 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아는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1년 단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너무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별, 우리 1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전반기가 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가 이제 후반기가 되잖아요. 2차까지 가려면 12월, 1월까지 이제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 커리가 2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게 이제 단위별로 학습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막 잘라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개월 단위로.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일주, 하루까지는 그런데 1시간은 뭐고 1분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정말 1분 1초라도 어떻게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천의 여부를 떠나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계획 세울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 계획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토요일은 저희 수업이 있으니까 일요일 오전이나 오후 한나절 정도, 아니면 너무 일주일에 내가 에너지를 너무 소진시켰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재충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정서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힐링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문화적으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하시면 또 한 주가 좀 힘들어지시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7가지 지혜 속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지혜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강의 자료 소개하고 있어요. 기출지문 엿보기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본 심화 A를 진행하면서 각 챕터별로 우리가 이제 개념이나 용어들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출 지문에 어떻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여러분이 과제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그래서 거기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는 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런 기출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문 중에서 오늘은 이제 1장하고 2장,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혼임까지 포함해서 1, 2장만 제가 일단 넣었군요. 그게 해당되는 그런 용어들을 기출 지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하나씩 꼭 읽어 가시면서 오늘 이제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은 표시를 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나중에 5, 6월 우리 기출 분석할 때 또 자세히 하거든요. 그때 가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거는 수업 끝나고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했던 것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 분석을 이제 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1쪽으로 돌아와서 자, 1, 2월 기본 심화 A 강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무료 수강 혜택이 있으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Introduction to Language는 여러분 혼자는 읽지 마세요. 이건 혼자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부 과정에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이제 수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강의로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충 자료에 또 아주 핵심적으로 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한번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영어학을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되는지, 또 모든 영역을 다 여기서 기초적인 개념이나 용어들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임용 시험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3번은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제 원리, 의문론하고 통설론 쪽을 집중적으로 제가 6시간 특강을 했어요. 이거 반드시 미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을 볼게요. 8주로 진행이 되고, 원래 토요일 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3주차하고 7주차는, 3주차는 이제 우리 설날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화요일로 조정을 했고요. 7주차는 제가 아마 외국에 좀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학원 사정에 따라서 혹시 좀 변경이 있으면 그건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교재 목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가능하면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장을 할 예정인데 좀 시간이 많이 갔죠, 그죠? 1, 2, 3장을 할 예정인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도 교재 공부를 좀 하고 쉬어야 되겠죠? 1시간 정도? 교재는 요거 기본 심화 A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혹시 작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작년 교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에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수정 보완할 부분 또는 오류나 오타 된 부분이 있거나 이제 편집상에 약간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페이지 수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목차별로 설명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은 그런 대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기본 심화 비교재는 아직 출간이 되진 않았고 그거는 3, 4월에 진행이 되니까 아마 2월 중에 이렇게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소개를 조금 할게요. 자, 프레피스 머릿말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저는 사실 여기를 되게 신경 써서 쓴다고 썼는데 이태원 영어학 하면은 아마도 제 강의를 들었거나 그래도 소문으로 들었거나 교재만큼은 최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이 임용 교재로서 특히 이제 기본 심화 A, B도 이제 A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봐도 어떨 때는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죄송해요. 야, 이거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이제 피식 웃으면서 교재를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거든요. 한번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SVO 편집 과정을 통해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원래 있는 편집 과정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elaborating, 거기에 simplifying, visualizing, organizing. 우리 전공 영어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테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자, 교재 구성을 잘 파악해야 그리고 교재의 내용 전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을 낼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목차가 나와 있어요. 순서는 포놀로지, 모폴로지, 시멘틱스, 프라그매틱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부록에 디스코스하고 히스토리 오브 잉글리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5장, 6장을 같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목차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도 한번 쫙 읽어봤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오늘. 아시겠죠? 수업 끝나고. 저는 이미 읽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디스코스 같은 경우는 교수법으로도 연결이 되죠. 아마 교수법에 교육론의 영어 교육론의 담화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한번 여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히스토리 오브 잉글리시는 영어학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건 그냥 넘어가시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1은 포널로지, 의문론. 의문론은 이제 음성학을 이제 그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네틱스를. 자, 그래서 거기 그냥 포널로지라고 하지 않고 제가 포널로지하고 포네틱스의 아주 간단한 그런 정의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도 있으니까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가 있냐면 기출 분석한 부분이 있어요. 기출 분석한 부분. 이게 뒤에서 페이지 수가 나오고 여기 페이지 수가 나오지 않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연도별 기출 문제 내용 분석, 이게 이제 의문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게 이제 유형이 세 세대가 있어요. 주관식 세대가 있고, 객관식 세대가 있고, 지금 서답형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기출 연도하고 기출 번호, 그 다음에 거기에 평가 내용은 제가 이제 그 토픽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영어 전공자이기 때문에 뭐 학부 과정에서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그 영어학 과목을 이제 좀 접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볍게 한번 그 친숙도를 한번 여러분이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첫 번째 2002년도 그 전국 문제가 있었고, 그때는 뭐 서울, 인천 이렇게 뭐 좀 지역별로 따로 이제 보기도 했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7번 문제가 제가 제가 이건 토픽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Errors of segmentals and suprasegmentals. 그럼 segmentals하고 suprasegmentals의 용어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죠?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그 비기너들이 세그멘트나 스프라세그멘트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숙도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4단계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X. 여기는 전혀 모르겠다 정도. 여기는 한 90%는 알 것 같다. 그죠? 여기는 한 70%, 여기는 한 60%. 뭐 이 정도로 나름대로 요 4단계로 25%씩 배분을 하든지 하여튼간 나름대로 이런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옆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두 번째는 어려울 것 같고 7번하고 12번, 그러니까 15번 3개 정도 한번 해보세요. 3개 정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안 하시면 안 돼요. 잠깐 해보세요. 네, 오케이. 우리 저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바로 그 친숙도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과제예요. 그래서 그 2020년도까지 출제된 부분들을 오늘 다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제가 수업 진행하기 전에 미리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인강으로 저기 수강하신 선생님들도 꼭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이렇게 자,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임용시험에 합격하시고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 아마 이제 이런 과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과제 수행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하는. 자, 아마도 여기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그죠? 보통은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용을 아직 안 봤잖아요. 그죠? 근데 토픽만 보고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한 7, 8월 정도 가면 생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2개월 끝나고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세모를 했는데 1, 2월 지나고 기본시험 A 과정을 다 이제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놀로지 부분을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직 기출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보니까 뭔가 이제 배운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여전히 세모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좀 낯선, 아직까지는 교재하고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래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2개월 단위로 한 번씩 쭉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5, 6월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풀어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2020년도는 여러분 기출문제는 뭐 풀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 정도는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place of articulation에 애프리컷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오늘 이제 그 클래스 오브 컨소넌트에서 애프리컷이 나오는데 그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뭐 그렇게 그 지문에 거의 답을 다 제공하고 있어서 그 AL하고 AR을 붙여서 이제 형용사를 만드는 그런 그 데리베이션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이제 룰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너럴라이제이션. 그거를 이제 기술할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이것이 완벽하게 나에겐 익숙하게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교재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에 따른 출제 빈도 분석. 저는 교재를요,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 범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 영역과 범위와 출제의 그런 그 빈도,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파트, 3개의 파트로 나눴고 다시 9개의 챕터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챕터의 순서도 그냥 막 랜덤하게 정한 게 아니라 물론 뭐 누구나 랜덤하게 하진 않겠지만 철저하게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또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출제 빈도를 3세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주관식 세대하고 객관식 세대하고 서답형 세대로 나눠서 거기 그 온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고 반점으로 출제된 것은 이제 그 표시한 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그 내용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개념적으로 용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9챕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챕터가 어디인가요?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챕터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서답형. 우린 서답형 유형이니까 맨 마지막에 온점과 반점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 챕터를 고르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영어의 교육의 흐름도 이제 달라지면서 출제의 그런 어떤 경향도 출제의 또 어떤 범위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달라져요.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이 어디냐면은 챕터 6, 7에 보면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이 있죠. 이게 수프라 세그멘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파트 2에 수프라 세그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실라블은 가장 중요하게 계속 출제가 많이, 계속이 아니라 점점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챕터는 실라블이에요. 5, 챕터 5에. 그런데 6하고 7은 제가 강의는 하지만 간단하게 하지만 서답형 유형 7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온점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서답형 유형에서 이런 수프라 세그멘트를 그 출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문제 출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9, chronological rules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번에도 그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AL, AR, 그 distribution에 대한 그런 그 이 chronological rule를 쓰는 건데 여기는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최적화 시켜놨어요.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챕터 8에 8의 chronological process. 우리가 잘 아는 assimilation, dissimilation,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뽑자면 챕터 2의 consonant and vowels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수학이나 산술학에서는 사칙연산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구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컨센트 바울스는 입에서 그냥 달달달달 분류해 놓은 것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머릿속에, 그래야 프로노로지컬 룰을 기술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여러분의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때 바로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뭐 테스트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 노력이 좀 필요해. 막 외워야 돼요. 이 단계는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에도 온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기입형 문제로. 근데 이 기입형 문제가 공부할 때는 쉬웠던 것 같은데 막상 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나올 때는 뭐 금방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헷갈려가지고 잘 못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그 가장 쉽게 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쉬운 거는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몇 시죠? 11시.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2시간은 그냥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쉴게요.